집중호우 시 흙이나 돌더미가 마치 급류처럼 유실되는 이른바 토성류 재해가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취약 지역에서 누락됐거나 재해 위험도 평가 기준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마다 학교 현장에서 2,000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8월 1일 고향인 원주로 돌아옵니다. 100년 넘게 고향을 떠났던 지광국사탑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임시 보관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안을 통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1%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북방 경제권 7개국에 대한 수출은 5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흙이나 돌더미가 마치 급류처럼 유실되는 이른바 토성류 재해가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 대부분이 취약 지역에서 누락돼 있고 재해 위험도 평가 기준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뒷산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밀려든 흙더미에 산아래 주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뒷산에서 시작된 산사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고 주택 5채는 밀려든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엔 토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상하게 구릉구릉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서는 순간에 빠방 그러더라고. 나가야 하면 현관문 앞에 차하고 다 막아놔서 못 나가고. 지난달 15일 쏟아진 집중호우에 경북 지역에서만 산사태로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산사태 중에서도 흙이나 돌더미가 급류처럼 유실되는 이른바 토성류 재해였습니다. 실제 토성류 재해의 파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제 규모의 실험. 인공댐에서 흙과 돌이 섞인 토사를 쏟아내자 물길을 따라 순식간에 밀어닥칩니다. 산 정상에서 400m 아래 중턱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 500제곱미터 규모의 토성류는 강한 침식작용으로 규모가 늘면서 파괴력은 5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단은 그 토성류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재해가 커질 수 있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어떤 그 침식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책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가지고 얼마나 속도를 줄이고 또 얼마나 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세계 최대 규모의 토성류 재해 실험이다 보니 국제학계에서도 실험 결과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는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규모의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 발생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계곡 아래쪽을 보시면 흙과 돌더미 등 이른바 토성류 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사태나 토성류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한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표에는 토성류 재해 관련 기준은 빠져 있습니다. 조사자가 재해 위험도를 보정하는 부분에 토성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일부 반영 토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조사자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민가도로에 가까이 있거나 눈에 잘 띄는 비탈면 위주로 위험 지역이 선정된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인명피해가 났던 경북 산사태 발생 지역 대부분도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차원, 특히 정책적으로 보면 인명의 피해가 높은 곳 혹은 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이제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 1000여 건이 발생했고 사망 47명, 실종 3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강원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도중 학생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를 SNS에 생중계, 열흘간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이 학생에게 처벌 대신 선도를 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도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학교 현장에서는 2,0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600여 건이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2020년 1,100여 건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2020년 64건에 불과했던 강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지난 2021년 160건, 지난해엔 146건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교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사례도 늘었습니다. 수업 중에 근데 그 아버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애가 뭘 잘못했길래 대체 혼을 내냐 하면서 애들 앞에서 막 소리를.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이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별, 경력과 무관하게 우리 교사 모두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원초등교장회도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활동 침해를 막을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8일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의견을 모아서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전망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기준과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이 담길 예정인 가운데 향후 정책 실효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8월 1일 고향인 원주로 돌아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5년 동안의 복원을 마치고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을 지광국사 탑재 임시 보관처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3개의 부재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옥계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31개의 부재가 원주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으로 이전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19.1% 감소했지만 북방교역 비중은 56%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물류산업진흥원은 올 상반기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경제권 7개국에 대한 수출은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민일보 31일자 기사입니다. 의사, 간호사 이어 약사까지 강원 의료 공동화 가속이라는 기사인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퇴사에 이어 약사 퇴사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 공공의료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최근 강원대병원의 경우 4명의 약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강원대병원에는 전체 양무직 정원 중 5명이 미달된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4명의 약사가 퇴사하면서 처방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원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약사 2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난 19일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약국을 개원하는 것만큼의 보수를 맞춰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잇따른 퇴사도 문제인데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총 610명이 퇴사했습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간호사 74명과 전문의 13명이 퇴사해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요, 약사들의 이직, 사직 문제는 기관 자체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원일보 31일자 기사입니다. 원유값 10년 만에 최대폭 인상. 10월부터 리터당 88원 상승이라는 기사인데요. 오는 10월부터 우유 원유 가격이 리터당 88원 인상됩니다.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인상폭인데 우유 가격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열린 원유 기본가격 협상 소위원회에서 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기존 리터당 996원에서 1,084원으로 조정해 리터당 88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상률은 8.8%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건데요. 낙농가와 유업계는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이 결정되면서 지난해 이미 2,000원 후반대로 상승했던 흰 우유 가격은 리터당 기준 3,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원유값 인상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업체들이 10% 이상 제품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원유값 상승이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빵이나 아이스크림, 커피 등 타 유제품 물가를 자극하는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업계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와 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원유 가격이 과도한 흰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업계가 협조해달라며 유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31일) 오전 11시 반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 용화장성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10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암벽을 등반하던 중 경사면을 타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 병원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자 19,600여 명 가운데 87.2%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 부모에게 학원비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통해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원주시는 지난 25일 기준 17,000여 명의 대상자가 신청을 마쳤고 가맹 학원도 590개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남부 복합체육센터가 9월 6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정식 개장에 앞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임시 운영하는 것으로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임시 운영 기간에는 수영장 시설만 이용 가능하고 강습 프로그램 없이 자유수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월요일과 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동해시가 조성 중인 부곡 가치 성장타운이 9월 개소를 앞두고 마무리 조성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부곡 가치 성장타운은 청년 창업과 문화 공간으로 국비 등 1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건물 내부에는 카페와 스토어, 공유 오피스와 창업 공간, 2층에는 라이브 커머스실과 공유 주방, 야외 테라스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